대통령의 유시민 반명이라니. 김민석 선생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유시민 추천. 이 정도면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게 본인한테 가장 이득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옵니다. 김민석 후보 캠프 도대체 전략 전문가라는 존재가 있기는 한 겁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의 연속입니다. 이 와중에 오윤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영생까지 언급하며 사방에서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연임도 아니고 영생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윤혜를 비롯해 이른바 뉴 이재명 계열 평론가들, 사실 평론가라는 호칭 자체가 아깝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지는 인물들입니다. 결국 박시영 대표가 참다 못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정조준하고 나섰는데 이게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조직적인 공격과 조작이 저런 자칭 평론가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참에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윤혜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반 농담 반 진담격으로 연임 얘기를 막 하거든. 난 정치 모르는데 대통령이 일 잘하니까 연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잖아. 옛날에 매불쇼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군데 나와서 많이 했잖아. 진행자가 날카롭게 지적을 해줘야 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혼찌검을 냈어야 돼.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연임 이런 얘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정치인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책임은 뉴 이재명 세력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봐. 이걸 작전을 세웠던 누군가 더 있다면 걔네가 더 문제겠지만 이런 거를 그냥 정치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안입니까? 아니요, 대통령 연임 개헌이? 이게 정치 모르면 정치 평론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왜 그런 자리에 정치 평론을 자기가 정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제가 아마 박시영 TV에서 그 얘기 했었던 거 최초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일베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그 얘기했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 난리가 났었어. 그 얘기를 왜 했었냐면은 저 굉장히 잘 들었어요. 공감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가 자꾸 이렇게 작업 비슷하게 여론을 만들려는 노력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연임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을 띄우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상에서 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자꾸 그게 약간 이게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퍼뜨리는 게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연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극초반부터 연임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 계속 나왔습니다. 뭐 영생 얘기 나와. 난 네. 무슨 종교 집단이야? 그때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농담으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높고 저도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신천지 받아 앉잖아요. 민주당의 그래. 그때는 의원들이 그러더니 연임을 또 이런 식으로 받아 안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한 그 일베 문화라고 하는 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선을 근거 없는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돼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른바 뉴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명 파리하고 이게 헛소리하는 애들을 선을 그어야 돼. 맞는 근데 말씀이에요. 이상한 애들 막 대통령 X에 뭐 그 받아주고 막 이러잖아. 리트윗하고 이러니까 기고만장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친명이나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신진 비평하시는 분들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문제가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한테 이런 일도 그렇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대통령의 연임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메이저 그런 언론의 기자까지 국회의장한테까지 마이크를 들이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역사적 금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임하는 나라도 있어요. 뭐 중임도 하고 재임도 하고. 전두환도 안 했어.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노태우도 안 하고. 헌법 개헌할 때에 그 당시 재직했던 대통령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왜 들어갔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독재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헌법 고쳐가지고 개헌해서 연임한다는 거는 역사적 금기 사항이에요. 그거를 쉽게 농담으로라도 연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자질이 없는 거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진영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쵸. 이번 지선 때 국민의힘에서 뭐 들고 나왔습니까? 내란당이면서 내란을 반성하지도 않는 주제에 부정선거 했잖아요. 다음 총선 그분들 플랜카드 제가 한번 예상 맞춰볼까요? 독재 타도
아니, 독재 반대. 저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총선 대선 그런 어떤 선거에 대한 영향을 떠나서 위선적 행동으로 볼 거예요. 중도층들이 보면.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예. 윤석열 잡을 때 윤석열이 계속 그 다음에 김건희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의심을 했잖아요. 내란 전에도 그런 의심이 드러났고 사실상은.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니까 진보 진영도 연임 얘기를 꺼내네.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보수층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위선적 행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따끔하게 혼 찍으면 안 내네. 그리고 방송에서 버젓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적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위선 프레임이 조국 사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진짜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대통령 영생 얘기 떠들고 다니고 이러면 미친놈들이라고 하지. 근데 진짜 아무도 선을 그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배식으로 막 내부 총질하고 형사소송법 관련해가지고는 대통령이 거부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민주진영 내에서도 막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신천지 얘기 나오고 연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누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을 그어주지도 않고 어쨌든 연임 얘기가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정식 의장의 이 실책 발언으로 이게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내부에서 이 여의도권에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이 정무수석이랑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연임 뭐 그런 계획 없다. 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막 급하게 나와서 오늘 이야기를 그건 했단 해야죠. 말이에요. 그건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거고.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잘한 거죠. 제가 봤을 땐 홍익표 정무수석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힘들 것 많이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화, 일베 문화 말씀 잘하셨고 그런 온정주의 있잖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고 온정주의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거를 유시민 작가가 지적을 한 거라고.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뉴 이재명 세력들이 잘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간신배들만 지금 드글드글하고 눈치 보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 없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쌓여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정말 큰일 나요 이러다가.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진다고 봐. 그러니까요. 주식도 지금 폭락하고 있지.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간 느낌이 없어. 대통령 순방에서 성과는 많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다고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짜. 조정식 현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문제다. 자, 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거론돼 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라고 기자가 딱 물어보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연임할 수도 있지.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몰랐을까요?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조적 다수 이거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팀이 있어 보이는데 실력이 형편없다.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아랫사람한테 무언가를 맡겨놓고 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말을 절대 복종 안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딱 두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팀의 실력이 형편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 자체가 위험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조원철 법제처장. 작년 국회에서 연임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지 이거를 질문을 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결단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원철이 누구냐? 이재명 변호사예요. 법제처장에 딱 앉혀버렸어요. 그리고는 연임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게 난리가 나니까 조정식 의장이요. 밤 10시가 좀 넘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또 썼습니다. 진화에 나섰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소설 또 들어가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이 사람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찐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 조정식이라는 사람을 신뢰할까요? 조정식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 의원이 육선 의원이에요. 그런데 조정식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알려진 건요, 이재명 등장부터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당원들조차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잘 몰랐을까? 자기 목소리를 안 냈거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색깔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죠. 중요한 사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조정식이라는 정치인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선인데 인지도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국회의장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식 의장은 지금까지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연임 관련 발언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이라는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반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는요, 꽤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의 욕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대놓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제 친구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연임의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했었어요. 자, 제가 연임의 욕심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근거가 뭐냐. 일단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인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원칙주의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소신과 신념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것들이 문조털레유라는 멸칭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어요. 대통령은요, 이들의 분탕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팔로우한 계정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 사람들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부추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임기 시작하자마자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했어요. 최동석은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을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악마화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최동석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나는 문재인이 싫다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티를 낸 건데 우리가 억지로 흐릿노를 하면서 도대체 인사에 누가 껴있는 거냐, 막 이렇게 평가했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번 만났죠. 이때 우리의 유쾌한 정숙 씨, 김정숙 여사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뭐 해외 스케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죠. 저는요, 김정숙 여사는 그 자리에 함께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표정 관리할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랬던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 보살급 인성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잖아요.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민석과 강훈식을 보죠. 이 사람들도요, 정치를 하면서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이나 색깔을 드러내는 정치인은 아니었죠. 전체적인 인사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말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걸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민철을 챙기는 것 보세요. 오윤혜를 챙기는 것 보세요.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챙깁니다. 자,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정식 의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의 욕심을 내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게 된 건 단순한 계기였습니다. 뉴 이재명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보세요. 정청래 욕하고 문조털레 욕하고 이런 애들 닉네임을 보면요, 연임이 들어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오윤혜를 예뻐한다, 김대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윤혜는 연임을 외치고요, 영생까지 외쳐요. 종신 집권 뭐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이 오윤혜 아닙니까? 그런 오윤혜에게 청와대 유튜브 채널 진행을 맡깁니다. 오윤혜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곁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레드팀을 둔다? 절대 아닙니다. 레드팀을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오윤회 옆에 누굴 앉혔습니까? 오창석, 명민준을 앉혀요. 청와대가 이렇게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이재명 정부에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일하길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이 민정수석으로 간다는 썰도 살짝 돌았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강욱 같은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을 아니까요. 김현정 본부장 있죠? 우리는 무조건 김현정이 발탁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뽑았어요. 앞으로도 안 뽑을 겁니다. 왜냐? 김현정도 실력이 있고 소신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았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재명은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걸까? 이제 여기가 풀리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그 지점이 계속 안 풀렸단 말이죠. 검찰에게 가장 혹독하게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검찰에게 권력을 남겨두려고 하지? 퇴임 이후에 또 당할 게 뻔한데 우리가 그 부분이 풀리지 않았잖아요. 저는 연임 욕심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자, 연임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연임을 위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힘의 일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계 개편이죠. 자, 이들을 땡겨오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뭘 했죠? 이병태 데리고 오고 이해운 쓰고 이현주 김용남 데리고 오고 인요한 또 쓴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사전 작업이었단 말이죠. 국힘의 일부와 손잡기 위한, 정계 개편을 위한. 그럼 왜 정계 개편을 하려고 했냐? 연임 때문에 개헌이 필요했으니까. 구조적 다수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연임을 하고 싶어서 개헌을 하려니 국민의힘 일부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밑작업으로 이상한 애들을 계속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제 납득이 되죠. 그러면 검찰개혁을 왜 안 했냐? 검찰의 권력을 쓰려고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병태나 이현주나 김용남이나 인요한이나 이해운 이런 애들을 슬슬 끌어들이는 게 국힘 애들하고 손잡으려는 밑작업이고 검찰도 필요한 게 일단은 국힘하고 그냥 손잡을 수가 없어요. 윤 어게인 세력은 배제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는데 검찰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 연임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데도 검찰의 힘이 필요했을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조털레유 공격을 방조 내지는 지시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도 납득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신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악마화 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연임 개헌에 동조해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걸 아니까 미리 사전 작업으로 묶어서 악마화 시키고 공격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면 검찰 개혁을 안 하려고 한 것, 검찰에게 권력을 남겨두려고 한 것도 납득이 되죠. 거기다가 퇴임 이후에 재판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두렵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공소 취소 거래설 이것까지 아구가 맞아 떨어집니다. 검찰에게 권력을 남겨주고 검찰을 내 칼로 좀 쓰고 퇴임 이후에 내 재판도 편하게 제거하고 자 이러면 납득이 되죠. 조정식 의장의 연임 발언 이건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정식 의장이요 밤늦게 페북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은 이재명의 미니미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요. 혼자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을 사람이 조정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개헌을 들고 나와서 연임 이야기를 한 것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페북 글도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서 쓴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밤 늦게 올렸단 말이에요.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제 소설에 따르면 조정식 의장에게 현직 대통령 연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라. 이 얘기는 뭐냐? 자신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걸 어느 정도 느꼈다는 뜻이다. 저는 이렇게 소설을 써봅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겁니다. 자신의 연임을 주장해주고 영생을 얘기하고 물고 빨고 찬양하던 인간들이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자신의 소신이었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요, 대통령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한민국 부동산 잡으려면요, 본인이 예전부터 꿈꿔왔던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지으면 돼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원래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요,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토론회 하면서 뒷다리를 긁고 있어. 이재명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요, 연임 욕심, 구조적 다수, 본인의 권력 욕심 때문에 1년 허송세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에 충실했다면요, 지금 지지율 70 넘어 80%에 육박했을 거예요. 검찰개혁도 이미 속전속결로 진행됐을 거고요. 이미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눠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반도체 호황이라는 대운까지 맞았어. 그러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할 수 있는 돈도 생겼어. 왜 못합니까? 본인의 권력 욕심 때문에 그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얘기 나왔습니까? 호남 반도체 투자 재벌들한테 90도로 절하고, 그거 뭐였죠?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쇼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와요.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다 무너졌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된 일을 하려는 걸 막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큰 좌절이 뭘까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조정식 국회의장 억지로 밀어넣었습니다. 만들었죠. 김민석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 호남 반도체 쇼까지 했어요. 국민들 생명 살린 총리라고 막 추켜 세우고, 총리 막판에는 전국 투어를 하도록 허락해줬습니다. 지금부터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하라,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총리가 돼가지고 국정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투어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짓이었죠. 근데 그러고 다녔단 말이죠. 그때부터 대통령은 김민석을 당대표로 시키려는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던 그 모든 것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완전히 정 떨어져서 신경 안 쓸란다. 신경을 안 쓰면 우리가 너무 손해를 봐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손해를 봅니다. 경고하고 못하게 막고 우리가 원하는 일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알정직 하고요, 3분할, 2분할이든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 독려해야 돼요.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한 방에 끝내야 돼요. 정청래 당대표 되고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 들어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돼야, 일을 잘 해야 우리도 이익입니다. 이재명이 싫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알정직하고 주변의 사람들, 당원분들 투표하도록 밭을 갈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할 일이 확실해졌어요. 알정직! 정청래 당대표 만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그 권력 욕심,